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 요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실험은 빛이라고 하는 요인이 광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의 관계를 알아보기라고 하는 실험이에요. 이 실험은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기 때문에 이 실험에서 어떤 설계를 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잘 보아두셔야 합니다. 일단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식물로 검정말을 사용할 거고요. 물풀이에요. 왜 물풀을 사용했느냐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화분을 갖다 사용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여기다 이제 빛의 세기를 빛을 여기다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광합성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산소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포도당 아니면 지난 시간에 했던 녹말 이걸로 이제 검출을 해야 되는데요. 산소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공기 중에 산소가. 그죠? 그래서 얘가 빛을 줬을 때 산소가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포도당이나 녹말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죠? 내가 색깔 반응이든 뭔가를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공기 중에 화분에 있는 식물로는 우리가 이 광합성 실험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대신에 어디서 물속에 사는 식물들은 어때요? 물속에서 사는 식물들이 만약에 광합성을 해요. 빛을 줘서 광합성을 한다면 거기서 이제 기포가 뽀글뽀글 산소가 물에 잘 안 녹으니까 그죠? 물에 녹지 않은 기포 공기방울의 상태로 뽀글뽀글 나올 거거든요. 이 뽀글뽀글 나오는 이 기포의 양을 비교하면 광합성 양을 비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광합성 실험을 사용하는 것이 물풀입니다. 이 물풀을 잘라서 깔때기에 넣고요. 이 깔때기를 통해서 여기 이제 기포가 나오는 것을 이제 받아서 우리가 개수를 셀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갈을 넣고 여기서 1% 수소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 얘는 별표 치고 알아두세요. 얘는 앞으로 생물 선택하실 거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애인데요. 얘가 바로 물에 녹았을 때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 공급을 하는 애들이 이제 그래도 물의 액성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물을 죽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약한 약산성을 띠면서도 이제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얘예요. 그래서 이 약품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한 1% 정도면 충분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대기 중에도 이산화탄소 양이 0.03%밖에 안 되지만 그것만으로도 사실 광합성이 충분했거든요. 그래서 얘도 거의 1%에 해당하는 정도만 사용을 하고요. 얘도 너무 많이 넣으면 식물 다 죽어서 그냥 실험이 안 되는 욕심껏 넣을 수 없는 아입니다. 어쨌든 목적이 뭐예요? 이산화탄소 공급이에요. 자, 그걸 설치를 한 다음에요.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그래서 일단 시험관에 1% 탄산수 나트륨 수용액을 가득 채우고 입구를 막은 다음에 검정말이 들어있는 깔때기를 덮어 씌웁니다. 지금 손으로 막았고요. 그 상태에서 잘 집어넣으면 얘가 이렇게 아마 이제 완벽하게 채우지는 못할 거고 조금 내려와서 한 이 정도 이렇게 물이 채워져 있겠죠. 이 위로 이제 얘가 광합성을 하게 되면 이제 기포가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올 거니까 그 기포를 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과정에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온도도 있기 때문에 온도는 일정하게 통제를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온도계를 설치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전등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전등은 LED 전등이에요. LED 전등은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다면 빛을 보통 전구 같은 경우는 빛을 꺼놓으면 금방 뜨거워지죠. 근데 LED 같은 경우는 열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등을 하루 종일 켜놓는다고 해도 얘가 이제 따뜻해지거나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실험하려고 하는 것은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요인, 온도나 이산화탄소 농도나 이런 요인들이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통제되는 LED 전등을 사용을 해서 이것을 실험할 겁니다.
자, 그리고 빛의 세기를 조절하기 위해서요, 이 전등이 1단, 그죠? 2단, 점점점 빛을 밝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3단 이렇게 올라가면서 1분 동안 여기서 발생하는 기포의 수를 센다는 거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이 기포는 정체는 뭔가요? 광합성의 결과 발생한 산소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번 이것을 이제 보실 때 중요한 것은 물의 온도죠. 물의 온도가 달라져 버리면 광합성량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요. 물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심해야 한다 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영상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의 관계 알아보기. 아래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빛의 세기가 다를 때 광합성은 어느 쪽에서 많이 일어날까요? 발광 다이오드 전등의 빛은 매우 밝으므로 눈으로 직접 쳐다보지 않도록 합니다. 검정말 줄기 끝을 비스듬히 자릅니다. 검정말을 깔때기에 넣은 다음 자갈과 1% 탄산수도 나트륨 수용액이 담긴 표본병에 거꾸로 넣습니다. 시험관에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가득 채우고 손으로 입구를 막은 채 검정말이 들어있는 깔때기 위로 덮어 씌운 다음 표본병 속에 온도계를 설치합니다. 전등을 표본병으로부터 10cm 되는 거리에 놓고 전등의 밝기를 1단으로 조절한 다음 1분 동안 발생하는 기포수를 세어 기록합니다. 전등의 밝기를 2단, 3단, 4단, 5단으로 높여가며 기포수를 측정합니다. 단, 물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나요? 빛의 세기에 따라 이제 기포수, 그러니까 이제 산소의 발생수가 확실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3번 반복한다는 의미는 사실 평균값이 필요하니까요. 그 평균값을 기록을 해보면 이제 우리 교과서요 실험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 1단, 2단, 3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빛의 세기죠, 그죠? 빛이 약하다. 여기는 빛의 세기가 강하다. 그죠? 빛이 강할 때 어때요? 식물에서 발생한 평균 기포수, 여기서 기포는 산소죠? 산소의 발생수가 5개에서 29개로 늘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빛이 강해지면 어때요? 광합성이 활발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빛의 세기는 광합성을 조절 요인이 됩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뭐라고 하시면 돼요? 빛의 세기에 따라 발생한 기포수가 달라지는 까닭은 빛의 세기에 따라 광합성량이 달라져서 산소 발생량이 달라지기 때문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뭐예요? 광합성량이 증가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실험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에리 전등이 없을 경우에, 이게 문제집에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우리 학교도 LED 전등이 없어요. 그 1단, 2단, 3단, 4단, 5단 그거 조절하는 전등은 없습니다. 그런 전등 살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어떻게 실험을 설계해야 되냐 이걸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했던 실험인데요. 우리 학교는 LED 전등 따위가 없고요. 이게 백열 전구가 있어요. 백열 전구를 사용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얘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1시간만 사용해도 금방 달아오르고 이걸 계속 실험하다 보면 전구가 터질 때도 있어요. 가끔 너무 열받아서 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따뜻해요. 난로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검정말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나타나는 그 열로 따뜻해 광합성이 갑자기 막 너무 잘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열을 차단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 우리 실험은 빛의 세기가 광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보려고 한 실험이지 열의 발생이 광합성의 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차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LED를 쓴 거고 이렇게 백열 전구를 쓰는 경우에는 물이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열을 차단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다음에 배우겠지만 물은 비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열을 차단하기 좋은 게 물이니까요. 물이든 병 얇은 수조 같은 경우를 보통 이제 수조로 돼 있죠. 그래서 물이든 수조나 물이든 페트병이나 이런 것들을 표본병과 그다음에 전구 사이에 이렇게 끼워놔야 여기서 오는 열이 이 물에 차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빛의 세기를 1단, 2단, 3단, 4단, 5단 조절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등과 물풀 사이의 거리로 조정을 해야 돼요. 전구를 가깝게 오면 어떻게 해요? 가깝다는 얘기는 빛의 세기가 강하다는 얘기고요. 전등을 좀 멀리 두면 그럼 어떻게 해요? 멀다는 얘기는 빛의 세기가 약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문제집에 이런 설정들이 꽤 많이 나올 거라서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실험은 수능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실험이라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어떻게 나오냐. 아까 같은 경우 너무 짧게 보여줘서 이게 잘 되진 않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양상을 자른 걸로 보이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지금 전등이 가까이 있을 때 한 10cm 정도로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아까 지금 기포 보셨나요? 지금 기포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자, 이게 산소입니다. 여기 올라오는 거 보이죠? 엄청나게 올라오죠. 이거 못 세요. 세기 힘듭니다. 만약에 조금 더 늘릴게요. 30cm 정도로 떨어뜨렸을 때 기포 발생량입니다. 조금 하면 아까보다 확실히 느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포 보여요? 기포 올라오고 있죠? 톡톡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봐요. 여기 올라오고 있죠? 자, 이번에는 50cm 정도로. 이건 선생님이 작년에 찍은 거라서 많이 늘려놨고 지금 30cm 자로 모자라서 지금 자 2개를 사용을 했죠. 50cm를 갖다 놓고 이제 보게 되면 아까보다 확연히 늦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셌었던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아이쿠. 잠깐만요. 선생님 얼굴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식물과 전등 사이의 거리가 이 경우에는 지금 백열 전구를 썼기 때문에
전등의 거리로 이제 빛의 세기를 조절한 거고요. 이게 이제 빛이 센 경우죠. 이건 빛의 세기가 약한 경우죠. 빛의 세기가 세면 광합성량이 많이 일어나서 산소 발생량이 확실히 많은 걸 볼 수가 있고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빛의 세기가 약해지면 분단기 보수가 줄어드는, 산소의 발생량이 적게 광합성량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실험을 설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실험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실험에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실험을 어떻게 설계했는가, 그죠? 그 다음에 각각의 의미들이 있어요. 뭐 탄산수 나트륨, 그죠? 특히 이것들을 어떻게 왜 사용했는지 그런 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LED 전등을 사용했을 때는 빛의 세기를 단으로 조절하지만 그냥 백열 전등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열을 차단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조 같은 거, 물병 같은 걸 놓아두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백열 전구 사용할 때는 거리가 멀수록 빛의 세기가 약한 설정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우리가 특별히 산소의 기포수를 왜 세고 있느냐, 광합성의 양을 비교하기 위해서다라는 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고 공부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